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산행을 시작한 일본의 한 부대. 그들은 산에 올라 20km의 짧은 거리를 행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복귀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산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러일 전쟁을 2년여 앞둔 1902년 1월의 어느 날, 당시 일본 군대는 청일 전쟁 이후 혹시 모를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겨울 전투 경험이 부족한 자신들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서의 적응력을 기르려는 목적으로 훈련을 계획한다. 그들은 특히 눈속 병력 배치의 최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러시아군 침입 시 하코다 산을 통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중부에 있는 하코다 산으로 훈련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당시 하코다 산은 대부분이 늪이나 평탄치 못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였지만 겨울철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 주민들도 오르지 않는 산이었다. 일본군은 당시 군국주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상태로 이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강인함을 과시하기로 했다. 당시 이 훈련에 참여한 육군 8사단 오보병연대에서는 장교와 일반 병사를 포함해 총 210명이 차출되었고 그들은 아오모리를 출발해 하코다 산으로 집결한다. 그들은 하코다 산에서 약 20km를 행군하는 것이 목표였고 1박 2일의 짧은 계획을 세운 채 훈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시작 시점에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먼저 훈련을 시작한 1월 23일은 그의 겨울 중 가장 추운 날로 하코다 산은 하반신을 다덮을 정도의 눈이 쌓이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었고 당시 훈련을 이끌었던 칸나리 대위는 하코다 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박 2일의 코스는 날씨가 좋은 날에나 가능한 일정이었다. 거기다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가이드를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그렇게 부대는 지도와 나침반만 챙긴 채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1월 23일 오전 6시 산행을 시작한 군인들이 몇 개의 고개를 넘는 도중에 계속해서 좋지 않던 날씨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당시 병사들이 직접 챙겨온 식량들이 다 얼어붙을 정도여서 이에 하사관들은 부대 복귀를 건의하였지만 칸나리 대위는 그대로 행군을 감행한다. 그렇게 그들은 눈길을 뚫고 고개를 넘어 우마타테바에 도착하였지만 그때까지도 눈은 그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식량의 운반을 맡은 썰매 부대가 이동에 제한이 있어 한참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썰매 부대는 썰매를 버려둔 채 모든 물건을 짊어지고 행군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식량 보급은 더욱더 늦어지게 된다. 저녁 8시경 그들은 최종 목적지인 다시로로부터 약 2km 거리까지 접근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해가 진 상태로 길이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 눈까지 많이 내려 체력적으로도 이동하기 힘들어 그곳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머물게 된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1월 24일 새벽 2시경 병사들은 행군에 의한 피로보다도 추운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는데 당시 영하 20도가 넘는 해당 지역의 기온 때문에 불을 피워도 별 소용이 없자 그제서야 간부들은 다시 산을 내려가 복귀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우마타테바로 향했지만 어두운 밤길에 눈까지 뒤덮여 있어 길을 잃었고 결국 절벽을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절벽을 오르던 몇몇의 병사가 추락하여 시야에서 사라지며 첫 실종자가 발생한다. 오전 8시경 부대의 일원이었던 사토 소령은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야마구치 소령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후 본인이 직접 나서 부대 지휘를 총괄하기 시작한다. 사토 소령이 말한 경로로 이동을 하던 부대는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지만 엄청난 눈보라에 길을 잃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부대는 다시 빙벽에 가까운 절벽을 타고 오르거나 물가를 건너기를 반복해야 했는데 이 시점부터 부상자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이후 그들은
칸나리 대위를 비롯한 상관들의 반복적인 판단 실수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기 시작했는데, 이날 밤이 됐을 때 이미 사망 또는 실종된 인원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동을 해야 했지만, 나침반 이후로부터 지도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고, 야영 장비도 모두 잃어버려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를 맨몸으로 버텨야 했다. 결국 부대는 와해되기 시작해 이탈하는 병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복귀의 정일이었던 1월 24일이 지나도 부대가 나타나지 않자 연대에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 1월 26일이 되어서야 60명의 구조대를 보냈는데, 이때는 이미 사망자가 140명을 넘긴 시점이었고, 생존자들 또한 심한 동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구조대는 1월 27일 부대의 일원이었던 고토 상병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전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구조 작업이 시작된다. 약 만여 명의 군인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30cm 간격으로 산에 올라 군인들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완전히 꽝꽝 얼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송 중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다. 수습된 시신들은 모두 열을 가해 해동시킨 뒤 옮겨졌고, 개울이나 하천에 빠진 사람들은 당장 수습이 어려워 주변 강가에 임시로 둑을 만들어두고, 날이 풀린 후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와 둑에 쌓이면 수습하였다. 사건 이후 당시 일본의 기온은 관측사상 최저기온인 영하 41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면으로 된 군복을 입고 모직으로 된 코트를 입은 게 전부였다. 거기다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대부분 겨울산을 겪어보기 힘든 지역 출신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훈련 부대를 이끌었던 칸나리 대위와 야마구치 소령 등 상관들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어 상황 판단 시 의견이 갈려 더욱 피해가 커졌다. 이 훈련으로 총 210명의 군인 중 193명이 사망하였고, 11명의 생존자는 정도는 달랐지만 동상이 심해 사지를 절단하거나 손발을 제거해야 했고, 이후 이 사건은 2편의 영화로 제작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